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전해철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제도화할 주요 개혁 입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각 부처에서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실행 중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등에 대한 입법을 하고 구체적인 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 정부에 대한 의회의 비판과 견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개혁입법 관련해서 총리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정원 조직 개편에 관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네. 그 경과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국정원법 개정 문제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보위에서 의결이 안 되고 있죠. 네. 선거 관련 댓글을 게재했고요. 국정원이 지난 정부 정권에서 검찰 종장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헌법재판소 또 사법부 사찰했죠.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국정원에서는 자체 개혁을 추진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수백 명의 요원들을 이 북한 방첩 대테러라든지 부서로 다 보냈습니다. 국내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법 제3조에 보면 여전히 국내 정보를 할 수 있는 영역과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률과 국정원의 현행법과 현재 국정원이 하고 있는 조직 운영이 안 맞다. 이런 현실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우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운영과 법이 불일치하는 이 현상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내 보안 정보 속에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만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개입의 오해 소지가 있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내 정보 수집, 이것은 손을 뗐는데 현행 법으로는 그것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불일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뒀다가는 다시 과거의 국정원으로 돌아갈 소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입법이 되지 않을 때 저희들이 국정원의 퇴행된 또 파행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입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있는 게 대공수사권 폐지인데요.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공안 사건을 국정원이 당시 기획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건 역시 법안이 제출돼서 논의 중인데 여기에 대한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의 국정원, 국가정보기관의 월권 권한남용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서 지금의 국정원은 대공정보의 수집과 분석까지는 하되 수사는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수사도 그냥 통째로 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사
개시 단계부터 넘겨드리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법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애매한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 개혁 노력이 제도적으로 완결돼서 어떤 정부가 다음에 오더라도 다시는 이런 파행적인 모습의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정원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총리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예,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검찰은 2번 수사를 했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냐 아니냐 또는 피해자가 맞냐 안 맞냐 등의 이야기로 해서 2번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은 얼마 전에 나온 그 피해 여성 증언이라든지 또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을 보면 그런 무혐의의 처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고위공직자의 일탈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검증 부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오전에 장관이 여기 대해서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그동안에 13개월 동안 이달까지 하면 진상조사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그 건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2달간의 기한 연장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조사단에서는 밝혀야 될 의혹 사실 그리고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 이것들을 잘 가려서 보고서를 내면 그에 기반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밝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하고 틀린 것 같은데 오전에 기자회견 할 때는 진상규명 작업은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이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권이 한계죠. 그래서 수사권이 없고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2개월 연장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좀 더 신속하게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2개월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를 해서 재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 재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행위가 있겠죠. 이 뇌물이냐 또 합동 강간이냐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더해서 부실 수사 그리고 수사 외압이 있을 거고 나아가서 검증 및 추천 과정에서의 의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크게 보면 2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실관계에 관한 규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그 당시에 1차, 2차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어떤 은폐, 축소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그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 이 2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2가지가 다 밝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당시 청와대 검증은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한 거거든요. 차관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또는 고의로 이를 은폐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결국 낙마를 했는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당시 추천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측에서 경찰 수사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왜 보고하지 않고 수사했냐라고 질책을 했고
나아가서는 이 질책 이후에 당시 경찰의 지휘부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담당자들이 모두 전보되거나 좌천됐다라는 진술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사단이든 수사든 간에 밝혀질 부분은 밝혀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장관이 제가 질의했던 걸 알고 있냐는 질의였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방금 그 질문하신 그 내용과 예.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점 의혹이 없이 오늘 기자회견하고 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도 언론사주는 물론 전직 국회의원까지 관여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결국 60만 분 이상이 진실 규명해달라라는 청와대 청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 또한 권력층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역시 조사 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 그리고 사실규명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해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된다는 부분은 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라고 저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 공수처 설치는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들에 대한 불필요한 사법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만은 꼭 공수처가 입법이 저는 완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겠지만 장관께서도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야당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공수처법이 통과되도록 배전의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국민 여러분, 개혁 입법 처리에 대한 절박함으로 불가피하게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논의하게 됐지만 이마저 합의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논의와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속히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사회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사회 갈등 지수에서 한국은 OECD 국가 29위 중 3위의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가 사회 갈등을 끌어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가 비타협의 선명성을 내세우며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 내각 구성을 추진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문까지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야당이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협치가 되지 않을 때 양극단의 정치적 세력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과 노골적인 왜곡이 정당의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야당의 원내대표위에 대통령과 여당의 막말과 색깔론이 나오는 이 현실 역시 편가르기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안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절박감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입니다. 국회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의회 구조의 토대를 만들고 제도적인 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